네, 독코틀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브라질 포르텔라자에 있고요. 포르텔라자는 이제 브라질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 브라질 석 달째 있는데 두 달 정도 더 있다가 아르헨티나로 넘어갈 것 같고요. 아마 올해 10월 달쯤에나 11월 달쯤에 남미 여행을 끝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유럽으로 넘어갈 생각도 막 반반이었었는데 왔다 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에 아프고 나서부터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제대로 메디컬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한국으로 일단 이 중남미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음식 진짜 영혼을 울리는 한국 음식을 좀 매일 하루 삼시세끼 다 먹어가면서 이렇게 있어 보려고요. 역시 음식은 나이가 드니까 병원이랑 음식 때문에 역시 한국으로 그렇죠. 한국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되는 것 같아요. 해외에 있다가 하더라도. 하여튼 저는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한 2주 동안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지금 사실은 한 90%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아직은 항생제 먹고 있고요. 연고도 참 바르고 있는데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 자체는 일단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인위적으로 부양해서 생긴 뻥 GDP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균열이 갔죠. 1분기가 1.7% 났다가 이제 조정치로 나온 게 1.3%까지 확 떨어졌고요. 그리고 개인 소비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아랫단 하층민 쪽부터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점점점 올라오는 게 일단 스타벅스 매출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알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일 수 있다. 일상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가는 곳이 스타벅스 이런 쪽인데 이쪽은 이제 중산층들이 가는 곳이죠. 그런 것들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미국 소비가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 섞인 그런 바람들이 주식시장에 연결됐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미국 GDP에서 70% 정도 차지하는 게 이제 소비인데 이제 소비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를 시장도 넌지시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AI 열풍이 엄청나게 이제 컸기 때문에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소비가 영향을 반드시 시장에 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재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또 가이던스를 또 낮게 제시를 했죠. 되게 웃긴 건 뭐냐면은 바로 얼마 전,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올해 미국 GDP 가이던스를 다 많이 올렸어요. 뭐 월가라든가 뭐 세계은행이라든가 IMF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올렸었는데 이제 1분기 GDP 나온 거 보고 이제 또 조정을 할 것 같아요. 하향 조정을. 그 진짜 거기도 수백 명의 이코노미스트들, 박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춘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작년 5월 주총 때 했던 얘기가 하반기에는 매크로도 둔화될 것 같고 벅셔 해서웨이라든가 그 아래 있는 자회사들 실적도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3분기, 4분기 확 뛰었죠. 그러니까 이게 매크로를 맞춘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변수가 있었던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든 정부가 셧다운을 작년에 두 번인가 세 번이나 시키면서까지 경제를 부양했던 거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고 거의 미국 GDP의 15%에서 20% 정도를 정부가 견인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하게 정부가 이제 망가져가면서 재정을 파탄시켜가면서까지 미국 경제를 GDP를 끌어왔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낸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은 이게 문제가 같다라고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상태에서 지금 선거를 하게 되면은 바이든이 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박빙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샤이 트럼프들이 있잖아요. 늘 이제 힐러리 때도 깨졌었고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물론 이제 이번에 그 트럼프가 32개 정도의 그 범죄 이런 것들 입막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긴 했는데 근데 이제 중도층들이 그래서 뭐 바이든 쪽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 볼 때는 보수층들이 좀 더 결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수층들이 위기에 더 강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이걸 또 이제 트럼프는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간에 이제 점도표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겠죠. 점도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믿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근데 시장은 그거 믿었다가 뒤통수한테 맞고 이렇게 또 믿었다가 뒤통수한테 맞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점도표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시장처럼 끌려다니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서 작년에 내내 이제 올해까지 욕을 먹고 있는 게 바이든 정부인데, 욕을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1분기 때는 이제 국채 발행량을 좀 줄이고, 그래서 GDP가 이제 1.3%까지 빠진 거죠. 근데 어제 2.3%는 것도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대 성장을 쭉 했던 건데 정부가 싹 빠져버리니까 1.3%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2분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얼마나 돈을 이제 바이든 정부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그 미국 국채 발행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미친 듯이 한 달치를 막 아니 2주치 정도를 거의 한 번에 그냥 발행을 해버리고 한 달에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미국 국채 입찰이 있는데 엄청난 규모로 지금 계속해서 터뜨리고 있어요. 이게 선거 전에는 결국에는 GDP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국채 발행량을, 원래 작년 말에는 바이든 아니 그 재무부 옐런 장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년에는 국채 발행량을 좀 줄이겠다. 이걸 하도 많이 먹으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말 바꾸잖아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이든 정부는, 그리고 재무부는 국채 발행량은 늘릴 것이다. 결국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예상보다도 더 많은 양을 지금 터트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발행할 때마다 100조씩 막 터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리 보면은 국채를 한 100조 정도 터트리면은, 발행을 하게 되면은 한 60%는 해외가 가져가고 40% 정도는 미국에 있는지 여러 금융기업들이 이제 가져가거든요. 6대 4인데 예전에는 4대 6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미국 내에서도 너무 미국 국채 발행량이 많다는 얘기를 재작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한 나라에서 다 커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 이렇게 많이 이제 발행 물량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100조씩 발행되는 물량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응찰률이 굉장히 떨어져 2.6%대까지 있었다가 2.4%대까지 떨어졌는데, 그거는 인기가 없어서 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분량들이 팍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글로벌리 그 여러 나라들이 다 이제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걔네들도 이제 살 수 있는 그 여력이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들어오는 보험료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일 텐데, 갑자기 평소 발행량보다 2배에서 3배 정도가 확 터지면 얘네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기금도 이제 그 보험료 같은 걸 받잖아요. 연금은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그 보험료 같은 걸 내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늘 유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터지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되게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막 큰일이다. 사람들이 국채를 안 산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단톡방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너무 많은 물량이 일시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잠시 국채 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 일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바로 만들어서 이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동하고 또 치료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그걸 못하는 분들이 좀 아쉽긴 하네요. 라이브를 했었으면 라이브 때 얘기했을 텐데, 라이브 하려고 했던 날 일요일 날 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두통이 있어가지고 라이브 못했었는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 건질 수 있는 키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 미국 경제는 해외 유동성들을 끌어와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다. 해외에다가 빚을 지는 거죠.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래서 M2 가지고만 판단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뭐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이제 증시 전문가들이 M2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고 해외 유동성이란, 국내 유동성 말고 해외 유동성이라는 팩터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M2에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M2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 척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되게 많이 개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애널리스트 마찬가지지만 연준이 유동성을 얼마나 푸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라든가 증시가 왔다 갔다 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BTFP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는 정말 다양합니다. 미국 경제는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또 어마어마한 유동성들이 해외에서 들어오고, 이민자들도 들어오고, 이민자들도 돈 갖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기에 남미에서만 막 그 가난한 친구들이 올라와가지고 이민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박사라든가 부자들이라든가 새로운 삶을 위해서 재산을 다 갖고 미국을 간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쿼터를 줄 정도로, 나라별로 쿼터를 줄 정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이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억, 20억 정도 미국에다가 이렇게 들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고용도 막 3명씩 유지하고, 뭐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M1이라도 M2로 이렇게 유동성을 판단하는 거를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국내에서
연준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2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런 동향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올해는 정말 뭔가를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들이 작년 말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해서 막 얘기했잖아요. 3분기다, 3월이다, 5월이다, 6월이다, 뭐 9월, 7월, 9월 뭐 되게 많은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 시기는 모른다. 그 시기는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부동산 관련된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라든가 아니면 다른 뭔가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올 것이지, 그 시점은 누구도 모른다. 하나님밖에 모른다. 하나님도 모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신뢰하기 힘든 그런 지표들, 그런 예상들 때문에 또 채권들을 많이 샀죠. 채권들 많이 사서 지금도 계속 또 피고 보고 있고, TLT, TMF 이런 것들로 지금도 진짜 많이 피해를 보시고 있을 거예요. TMF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고, 저는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TMF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그냥 빨리 가능하시면 손절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아무튼 바이든 재산을 위해서 결국엔 또 돈을 풀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위해서 1분기 때 지출을 좀 줄였었고, 그래서 실업률도 조금 올라갔었고, 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증시도 좀 날아갔었고,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경기가 너무 둔화되는 거는 결국에는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실업률이 굉장히 그 재산에 영향을 많이 주죠. 특히 지금같이 박빙일 때는 재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거고,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또 실업률을 낮춰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1분기 때 GDP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긴 했지만 지지율로 바로 연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다시 바이든이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증시는 뭐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것 같고, 일단 경제는 조금 더 살려 올려놓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1.3%는 너무 제가 보기에도 충격적인 그런 GDP거든요. 그래서 국채 발행량이 갑자기 확 늘어난 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렇게 늘어난 거는 진짜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옐런이 엄청나게 지금 바이든의 재산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남편은 일을 벌려놓고 와이프는 그걸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예전에 들었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 계속해서 작년부터 이제 지옥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아마 이제 제이모 다이먼도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한 15년, 20년 이제 그 회장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지금 한 얘기들은 현직으로서는 마지막 경제 예측인 것 같아요. 이제 정치로 넘어갈 것 같은데, 뭐 월가에서 이룰 만큼 다 잃었고, 월가의 황제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잃고 다 잃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로 가서 결국에는 모든 기업인들이 가는 곳이 정치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정치로 갔다가 쓴맛을 보고 이제 별세를 하셨지만, 화병 때문에 별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국민당이었나? 아무튼간에 뭐 트럼프 다음으로는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이모 다이몬드 꿀리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주식도 팔았죠. 단 한 번도 임기 중에서 판 적이 없었는데 팔았다는 것도 굉장히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확실히 매크로 보는 눈은요, 어떤 이코노미스트보다 이 사람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뭐 시점에 대해서는 좀 이게 딜레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간에 이래저래 상반기 같은 경우는 물가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장의 호들갑을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뭐 조정폭 자체로는 볼 때는 5% 정도는 이제 크진 않았는데,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게 물가는 크게 두려워할 게 아니다.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하향하다가 좀 쉬어갈 수도 있죠. 올라간 것도 쉬어가는 게 있지만 빠진 것도 쉬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경제라는 게 로봇처럼 이렇게 막 끝없이 막 가고 끝없이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그 시장을 보시고 투자하셨다면은 홀딩하신 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쟁이라든가 국채 발행량, 뭐 그리고 실적들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크게 문제 삼을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단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소비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 실업률이 많이 올라간 거는 이건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되게 늦은 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고용의 질 같은 경우에도 파트타임이 늘어나고 정직원들이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려 나가는 걸 보면은 고용의 질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시장이 상승하니까 이 상승에 취해 있긴 하지만 또 AI 열광하고 있고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정부 부채를 깨닫는 순간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올해 안에 잘하면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그러면 지금
두 개사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두 개사에서 이제 신용평가 등급 떨어졌잖아요. S&P랑 피치였던 것 같은데 이제 확실하지 않지만 무디스까지 강등을 시키게 되면은 3대 신용 등급 평가 회사에서 다 떨어뜨린 거죠. 등급이. 이거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국채 시장에서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이게 이자율로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한 하반기 정도에. 그리고 작년에는 3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원래 평균 100만 명 정도 이민자들이 들어갔는데 미국에 300만 명이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민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내년에는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훨씬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뭐 3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그 이민빨로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반기 들어서 대선 가까워져서는 이민자 폭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GDP에 영향을 별로 안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은 돈을 많이 풀긴 풀 건데 이민자 효과는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갈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GDP가 진짜 2분기, 3분기는 어떻게 나올지 진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바이든은 재선을 위해서 GDP를 올리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개인들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 정확하게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미국 경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 지금. 계속해서 미국 정부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돈을 풀 것이냐. 이거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뭐 한 2년 3년 동안 이렇게 다들 얘기했는데도 독불 정부처럼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돈을 풀었죠. 미국 경제는 이제 그 정도 정리하고요. 그리고 달러 원 환율 보시면 그 수출이 좀 그래도